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머무는 세계 각국 선수들이 각종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일본 선수들은 대부분 선수촌이 아닌 외부 숙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셔틀콕 전설 박주범 감독이 이끄는 일본 배드민턴 대표팀은 경기장 인근 호텔에 묵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는 무사시노 포레스트 스포츠 플라자는 선수촌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경기할 때나 훈련할 때 편하게 이동하는 이점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면 김충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선수촌에서 경기장을 오가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배차 간격도 선수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 21일 오전 9시 훈련을 위해 오전 7시 5분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아침 식사까지 해결하고 버스를 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작 경기장에 도착해서는 1시간 정도 대기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한 지도자는 선수촌에 일본 선수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의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탁구, 유도, 레슬링 등 메달 획득에 유력한 일본 선수단은 선수촌이 아닌 아지노모토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나 외부 숙박시설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은 기존의 훈련 거점인 NTC를 계속 이용하면서 풍부한 훈련시설을 이용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급진 숙소시설과 스파, 체력단련장, 거의 모든 종목을 위한 전용 훈련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골판지 침대 등 불편한 선수촌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수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선수들은 자체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 식당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 식당에서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선수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익숙한 연습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이 개최국의 어드밴티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수촌 시설은 골판지 침대에 4, 5인당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과 욕실에는 샤워부스도 없고 TV나 냉장고도 없는 형편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방역검진소도 2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칫 코로나 클러스터 발생 시 일본 선수들만 빠져나가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또 식재료도 일본인들 모두가 꺼리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써가면서 말입니다. 실제 유럽팀이 SNS에 공개한 일본이 제공한 도시락입니다. 밥과 튀김 3조각, 감자 샐러드가 전부입니다. 이에 유럽 선수들이 불만을 갖자 컵라면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하자 후쿠시마산 복숭아로 만든 과일 주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발빠르게 현명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안전, 안심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스가 총리의 말은 일본인들만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외신에서 대대적으로 올림픽 선수촌을 두고 중세시대의 일본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를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도 너무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달 따면 가치가 있을까? 일본 팀부터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으면 버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페어플레이 정신과 부당한 의도가 끼어 안타깝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양심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러고도 한국의 자체급식 시설에 대해 후쿠시마 농민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미국 체조 대표팀이 따로 숙박시설을 마련한 것과 미국 대표팀 자체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일본이 미국 대표팀의 자체급식 지원센터와 한국급식지원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럴 거면 보이콧하라는 식의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면 미국 급식센터 소식에는 자국 선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제공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선수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자국 급식센터를 만드는 것은 합당하다. 편견과 차별의 근거에 후쿠시마를 실명으로 배제한 한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미국은 선수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국은 방사능을 피하기 위해라는 식의 정반대의 대응이 댓글의 주였습니다. 정말 미국이 방사능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믿는 일본인들이 우스울 뿐입니다. 역시 일본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온다습한 일본 도쿄 날씨가 일본의 경기력은 물론이고 선수단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와 가디언은 21일 도쿄의 높은 기온과 습도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먼저 BBC는 전문가들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무더위의 위협에도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너선 뷰젠 베른대학교 물리학연구소 박사는 지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날씨에는 경기를 치르지 않는 등 날씨에 관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는 파흐드 사이드 박사도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무더위가 얼마나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체험했다며 온열 지수가 32도 이상일 때 야외 노동자들은 위험에 처한다. 선수들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도쿄의 온열 지수는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이틀 앞둔 21일에도 한때 도쿄의 온열 지수는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열 지수가 31도를 넘으면 운영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도쿄올림픽 기간 하루 최고 기온이 33.7도에서 38.1도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며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하계올림픽 날씨 분석을 시작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무더운 날씨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9년 일본에서는 7만 1천 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해 6월과 9월 사이에 118명이 숨졌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6만 5천 명이 열사병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11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일본 무더위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무더위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자키 하로 도쿄1류 협회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도쿄올림픽이 7월 8월에 열리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경보, 트라이애슬론, 비치발리볼 등은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보는 도쿄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삿포로에서 열려 무더위 걱정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트라이애슬론과 비치발리볼은 무더운 도쿄에서 치르게 됩니다. 두 종목 외에도 실내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무더위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 경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팀의 골든데이를 기대하고 있는 아사카 사격장에는 실내 온도가 37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40도에 이를 정도로 무덥습니다. 이 경기장은 임시 가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부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도 선풍기 정도의 바람만 나와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대충 경기를 치르고 철갈 건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유치의 주역임을 자부해온 아베 전 총리도 슬그머니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21일 NHK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과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개막식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꼽히는 개막식 자리에 나타나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까지 대회를 외면한 모양새가 되면서 모든 책임이 스가 총리에게로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1호항도 개회 선언 문구에서 축하라는 표현을 뺄 것으로 알려져 도쿄올림픽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하는 대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